예, 5장 연습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각형의 두 내각을 언사인드 캐릭터형으로 도 단위로 입력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각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어, 언사인드 인티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언사인드 인티저형으로 바꿔서 받아서 도 단위로 세 번째 내각을 출력을 하라.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알면은 쉽게 나머지 세 번째 각을 구할 수가 있죠. 단 이제 두 내각의 합이 180도 이상이면 내각 두 개의 합이 180도 이상이면은 에라라고 출력을 해야 된다. 삼각형의 내각 두 개를 합했는데 180도를 넘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에라라고 출력을 해야지 된다. 예, 이거를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음, 진위를 키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기본적인 프로그램 뼈대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S키를 눌러서요. 정해진 폴더에다가 pb 05-01.cpp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각 두 내각을 입력받을 변수를 unsigned integer형으로 선언을 해야 되겠죠. 예. 앵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앵글 1, 그다음에 앵글 2라는 두 개의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메시지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give to internal angles of a triangle. 대충 이런 식으로 그 적당히 메시지를 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의 두 내각을 입력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scanf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퍼센트 d 이 연산자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unsigned 인테저형이니까 unsigned 인테저형이라면 퍼센트 %u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퍼센트 %u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 앵글에다가는 %, 앵글 1, 그 다음에 %, 앵글 2, 이렇게 하면은, 여기 사용자가 첫 번째로 입력을 한 내각은 앵글 1 변수에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로 입력을 한 내각은 앵글 2 변수에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unsigned 인테저형으로 세 번째 앵글은 180에서 앵글 1 하고 그 다음에 앵글 2를 빼면은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 두 개의 합이 이거는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저 두 앵글의 합이 180도를 넘어가면은 에러라고 출력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if문으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unsigned 인테저형으로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앵글 1과 앵글 2 값을 더한 다음에요. 만약에 sum이 180도 이상이라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세 번째 내각을 계산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프린트 에라 문제에 제시된 대로 에라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썸이라는 변수가 180보다 작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내각을 계산을 한 다음에 the third angle is 퍼센트 u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앵글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세 번째 내각이 요 자리에 계산된 내각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예, 실행을 하기 전에 여기에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엔젤이 아니고 앵글이죠. 예, ANGLE 앵글입니다. 앵글. F9키 눌러서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F5키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 첫 번째 프린트 F문에 의해서 이게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 뭐 20도였고 하나가 100도였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개의 각은 60도다. 이렇게 출력이 되죠. 뭐 100하고 그 다음에 90도였다. 그러면은 두 개의 합이 180도가 넘기 때문에 에러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 지금 if else 문의 동작을 보면은 if하고 else 문의 동작을 보면요. 여기 나오는 요 조건이 참이면은 이게 수행이 되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 이 조건이 거짓이면은 여기 있는 요 두 줄 else에 포함된 요 두 줄이 이렇게 수행이 되는 거죠. 그 if else 구문만 알고 있다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5-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각 경우에 변수 x에 저장되는 값은 무엇인가? A번을 먼저 보면은 그 지금 3.3이라는 실수하고 3.6을 인티저형으로 형변화를 시켰죠. 그러면 인티저형을 형변환을 시켜버리면은 3이라는 정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수 3과 그 실수 3.3을 더하게 되면은 6.3이라는 값이 변수 x에 저장이 되겠죠. 물론 이제 x가 실수형 변수라고 가정을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보면은 2하고 3을 먼저 더한 다음에 10.5로 곱했죠. 이거는 단순히 산수 계산이니까요. 2하고 3을 더하면 5가 되고 거기다가 10.5를 곱하면은 52.5인가요? 5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을 5로 나눈 다음에 그 결과값으로 22를 곱하는 겁니다. 예. 곱셈과 나눗셈 연산은 연산순위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순위가 같은 연산이 나열되어 있을 경우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3을 먼저 5로 나누면은 3을 5로 나누면은 양쪽이 전부 다 정수형이기 때문에요. 결과값이 정수목만 구해지죠. 그래서 0이 됩니다. 0에다가 22.0을 곱해도 0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0이라는 값이 x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곱셈을 먼저 수행을 하죠. 22에다가 3을 곱하면 66인가요? 66을 5로 나누면은 근데 지금 22.0이라고 실수형 상수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66도 정수가 아니고 66.0이라는 실수형 상수가 됩니다. 이거를 5로 나누면은 13.2인가요? 13.2라는 실수값이 변수 x에 저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3번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플로트형 변수값을 하나 읽어드려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정수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그러니까 플로트형 변수값을 읽어서 그것의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려면은 소수 첫째 자리가 0.5보다 0.5 이상이면은 정수부에다 1을 더하면 되고요. 0.5 미만이면은 그대로 정수값만 취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프로그램을 짤 때 유의를 해야 될 거는 입력된 변수의 값이 값의 소수점 첫째 자리가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가 0.5보다 큰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거를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니에서 pb 05-03으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미리 이렇게 제가 타이핑을 해놨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플로트형 변수 뭐 fa라는 변수가 12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문제를 설명한 예를 들어서 12.3이다. 12.3이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반올림된 12만 화면에 출력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뭐 15.6이었다. 그럼 반올림 15.6123이었다. 반올림 되면 그러면 16이 되겠죠. 여기 소수점 첫째 자리가 0.5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소수점 아랫자리가 그러니까 정수 부분을 버린 소수점 아랫자리가 0.5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올림대 이거를 하려면은 일단 정수 부분을 버리고 소수점 아랫부분만 취해야지 되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정수 부분을 인티저형이라 할까요? 정수 부분을 취합니다. 취한 정수 부분을 n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fa 변수를 단순히 인티저형으로 이렇게 형변환만 시켜도 소수점 아랫자리 부분이 버려지게 되죠. 소수점 아랫자리 부분이 버려지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정수 n은 15라는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2.34였다. 그러면은 소수점 아랫자리 부분은 버려지고 이 실수 부분만 취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a 변수의 실수 값이 이 그 정수 n티저형 변수 n 값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됐다면은 이 주어진 실수의 실수 부분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예, fa에서 n을 빼면은 실수 부분이 쉽게 구해지죠.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0.5보다 크다. 0.5보다 크다면 n을 1을 증가를 시키면 됩니다. 만약에 0.5 이하라면은 그대로 이 n값이 반올림된 값이 되겠죠. 실수 부분이 0.5보다 클 경우에만 n을 1을 증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간단합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어떤 실수의 정수 부분만 취하고 싶을 때는 단순히 정수형 자료형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캐스팅만 형변만 시키면은 정수 부분만 구할 수가 있다. 요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실수를 사용자가 입력을 하도록 바꿔보죠. scanf 문을 써가지고요. %f 그 다음에 %fa 이렇게 하면 fa 변수에 사용자가 입력한 실수가 들어오겠죠. 저장을 하고 F9를 눌러서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34를 입력을 하면은 반올림을 해도 12가 되죠. 뭐 100.671이다.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된 결과가 101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화면을 표시가 됩니다. 예, 그 5-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4번 문제를 보면은 인티저형 변수 xy 값을 읽어드려서 만약에 x가 y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인 경우에 그러니까 y가 x의 약수라는 소리죠. y가 x의 약수일 경우에 그 몫을 n이라고 하고 x is n times of y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이거는 if문을 이용을 하면은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음, 먼저 방금 전에 입력을 했던 프로그램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지워야지 되겠죠. 인티저형 변수 xy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scanf 문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숫자를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x가 y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인 경우, 두 번째 숫자가 첫 번째 숫자의 약수인 경우, 그거를 판별하려면은 if문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x를 y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은 y가 x의 약수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출력을 하냐면은 x is n times of y라 y가 x는 y의 몇 배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티저이니까 %d죠. 두 번째 %d 다음에 times of 세 번째 %d 이렇게 쓰고요. 첫 번째 %d 자리에는 x를 써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d 자리에는 x를 y로 나눈 몫을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세 번째 %d 자리에는 변수 y를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만약에 y가 x의 약수가 아니라면 이게 실행이 안 되니까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공교롭게 이 y가 x의 약수라면은 요 if문의 조건식이 참이돼서 요 printf문이 수행이 될 겁니다. 예, 한번 빌드를 하고 F9키를 눌러서 빌드를 하고요.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하고 3이다. 그러면은 3은 10의 약수가 아니죠. 그래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됐습니다. 12하고 3이다. 그러면은 12는 4의 4배다.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12하고 3의 경우에는 x가 지금 만약에 여기가 12고 y가 3이라면은 1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printf문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d 자리에는 x를 y로 나눈 몫이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y가 약수니까 정확하게 종수로 떨어지는 몫이 여기에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연습 문제 5-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W형 변수값을 사용자로부터 읽어드려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단지 이제 입력된 변수값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1.234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다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을 하라는 거죠. 여기가 소수점 둘째 자리가 3이니까 1.2가 출력이 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2.478이었다. 그럼 소수점 둘째 자리가 7이니까요. 소수점 첫째 자리를 1을 더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2.5를 출력을 하라. 만약에 이 숫자가 입력이 됐다면 이렇게 출력하고 이런 숫자가 입력이 됐다면 이렇게 출력을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손으로 계산하기에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 건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1.234라는 값이 입력이 됐을 때요. 먼저 여기에다가 10을 곱합니다. 10을 곱하면은 12.34가 되죠. 그러면 종수부가 10이고 소수부가 0.34라는 소리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구해진 소수부가 0.34인데 이게 0.5보다 크면은 이 정수부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고 크지 않다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정수부에다가 0.1을 곱하면은
1.2가 되겠죠. 예, 그래서 1.234가 입력이 됐을 때 1.2가 출력이 될 겁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2.478이 입력이 됐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10을 곱하면은 24.78이 됩니다. 이거는 24하고 0.78하고의 더한 값이죠.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단계에서 0.78이 0.5보다 크냐? 이 경우에는 0.5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해진 종수부에다가 1을 더합니다. 그럼 25가 되겠죠. 세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구해진 25에다가 0.1을 곱하면 2.5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알고리즘대로 돌리면은 이 숫자가 입력이 됐을 때 2.5가 출력이 되고 이 숫자가 입력이 됐을 때는 1.2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요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파일을 새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5죠. pb05-05로 저장을 하고요. 먼저 W형 변수 뭐 R이라고 할까요? R을 먼저 선언을 하고 scanf 문에 의해서 W형 변수는 %lf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해야지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용자가 실수 하나를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편의상 양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뭐 간단하게 input positive real number라고 할까요? 간단한 메시지를 출력을 한 다음에 scanf를 받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금 설명한 대로 먼저 이거에다가 10을 곱한 다음에요. 역시 W형 변수겠죠. W형 변수 뭐 R1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렇게 입력된 정수에다가 10을 곱한 다음에 인티저형 변수 A라고 하죠. A에는 R1의 정수부만 이렇게 취하고요. 인티저형으로 변환을 하면은 인티저형으로 형변환을 하면은 정수부만 취해지죠. 그 다음에 R1에다가 A를 빼면은 이거는 R1에서 A를 뺀 값을 다시 R1에다가 대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수행이 되면은 R1에는 실수부만 남게 될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데요. 이거는 이거하고 같죠. 네. 원래 숫자에서 정수부를 빼니까 당연히 이제 실수부만 남게 되죠. 이거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만약에 이제 실수부가 0보다 0.5보다 크거나 같다면 0.5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A를 하나 증가를 시켜줘야지 되죠. A를 2를 증가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다면은 A 값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값을 쓰면요. 결과값은 %f 서식 문자를 쓰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결과값은 A에다가 0.2로 고방값을 이렇게 0.2로 고방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10을 곱했으니까요. 원래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가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출력을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1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죠. 빌드를 하기 전에 여기 좀 세미콜론이 빠졌습니다. 오타가 난 건 바로 잡고요. 그 다음에 F9키를 눌러서 빌드를 하고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수 아무거나 1.234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럼 1.2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봤자 1.2입니다. 네, 뭐 12.678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6789. 그러면 12.7 정확히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서 12.7이라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 처음에 알고리즘 세우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에서 이런 부분, 여기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제가 설명한 대로 잘 이해를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연습 문제 5-6번을 보겠습니다. 인티저형 변수 ABC에 각각 11, 22, 33이 저장이 된 경우요. 이 연산의 결과를 계산하라. 먼저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11 곱하기 2에다가 11에다가 22를 먼저 곱하고 그 결과에다가 33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하고 22를 곱하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하고 22를 곱하면 242가 됩니다. 그래서 242에다가 33을 더하니까요. 275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75입니다. 2번은 이제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11에다가 그 다음에 B에서 C를 22에서 33을 뺀 거죠. 예, 여기가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에다가 마이너스 12를 곱한 거죠. 그래서 답은 12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C를 먼저 계산을 하죠. 예, 우선순위에서 다락연산자가 닷셈, 뺄셈, 곱셈, 나눗셈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곱셈이죠. 그래서 뭐를 먼저 하냐면은 22에다가 마이너스 33을 먼저 곱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11을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22에다가 이게 11 마이너스 726이 되네요. 그래서 11 마이너스 726을 하면은 답이 마이너스 715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는 뭐 간단하죠. 그 다음 문제가 마이너스 A에다가 그 다음에 B 뿔뿔을 한 거를 곱한 겁니다. 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1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플러스 연산자가 B 변수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22 값을 곱한 다음에 이 계산을 수행한 다음에 B는 23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D 변수에는 요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1 곱하기 22를 하면은 마이너스 242가 됩니다. 그래서 D 변수에는 마이너스 242가 들어가고 B 변수는 계산이 끝난 다음에 1이 증가가 돼서 2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감소 연산자가 앞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A에서 1을 먼저 뺍니다. A가 현재 11이니까 10이 된 다음에 10이 먼저 된 다음에 그것하고 B 변수의 값은 22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 변수에는 32 값이 저장이 되겠네요. 예. 32 값이 저장이 되고 A 변수는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예.
여기 A++도 뒤에 붙어 있고 B++도 뒤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D 변수에는 A 값을 먼저 취하죠. 현재 11값, 그 다음에 B 값을 먼저 취합니다. 마이너스 22 이 값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1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는 계산이 끝난 다음에 A는 1이 늘어난 12가 되고 B는 23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뒤에 붙어 있으면은 현재 값을 먼저 취해서 연산에 사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 1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감연산자가 변수 앞에 붙어 있느냐 뒤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계산 순서가 달라진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예, 5-7번을 보겠습니다. 1인치는 2.54cm입니다. 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센티미터 수를 unsigned 인테저형 변수에 사용자의 입력을 입력받은 후에 이를 인치로 변환을 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그러니까 입력된 센티미터 수를 인치로 변환을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숫자 2.54로 단순히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54cm라면은 1인치가 되는 거고 6.08cm라면은 2인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한 주어진 센티미터 숫자를 2.54로 나눠주면은 인치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unsigned 인테저형으로 사용자 입력을 받으라고 했으니까요.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pb05.07이죠. unsigned 인티저형 뭐 L이라고 할까요? 일자하고 헷갈리니까 CM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printf를 what is the 이거를 적당한 메시지를 그냥 스캔F 문으로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u를 쓰면 됩니다. unsigned 인테저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cm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unsigned 인테저형이 아니고 만약에 그 2.54로 나누면은 실수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플로트형이나 W형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트형 변수를 플로트형 변수 인치는 주어진 CM을 2.54라는 숫자로 실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printf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입력한 센티미터는 몇 인치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첫 번째 숫자는 CM을 출력을 하고요. 두 번째 숫자는 인치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해서 센티미터 예를 들어서 뭐 30cm다. 30cm는 11.811024인치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죠. 예를 들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하고 싶으면은 .2를 이렇게 여기다가 끼워 넣으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빌드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75다. 그러면 75cm는 29.53인치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8번 3개의 인티저형 숫자를 입력받아서 크기 순으로 재배열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111, -20, 1500 순으로 아무렇게나 입력을 했다면 출력은 제일 큰 숫자 먼저 1500이 제일 큰 숫자죠. 그 다음 숫자 111, 그 다음에 제일 작은 -20이 출력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임의의 순서로 입력한 세 개의 숫자를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해서 이걸 화면에 출력을 해라. 네, 이걸 서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크기 순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을 정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요. 세 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가장 큰 숫자를 결정을 하는 거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가장 작은 숫자를 결정을 하는 것도 앞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숫자를 먼저 찾아내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큰 숫자를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숫자를 찾아낸 다음에 나머지 숫자를 중간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 순서대로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PB05-08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요. 세 개의 숫자를 인티저형 변수 ABC라고 하고 메시지 없이 간단하게 %D 스캔F 문을 써가지고 사용자가 세 개의 숫자를 입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력된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찾는 방법은 먼저 아무거나 두 개를 그 가장 큰 숫자를 max라는 숫자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치면요. 먼저 A, B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중에 큰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3학년산자 플러스 여기 물음표는 3학년산자죠. 요 조건이 참이면은 A를 선택을 하고 요 조건이 거짓이면은 B가 선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결과값이 A하고 B 중에서 큰 게 반환값으로 됩니다. 이 물음표 연산자는. 왜냐면은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이 조건이 참이라면은 A가 더 크다는 소리죠. 이게 선택이 되고요.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은 B가 더 크다는 소리죠. 그때 이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하고 B 중에서 더 큰 값이 반환이 돼서 max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죠. 지금 현재 맥스 값하고 C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맥스가 더 크다면은 맥스를 선택을 하고 C가 더 크다면은 C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쉽게 이해가 가죠. 현재 지금 맥스에는 A하고 B 중에서 더 큰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거를 C하고 비교를 해서 맥스가 더 크다면은 맥스를 선택을 하고요. C가 더 크다면 C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연산의 결과는 A, B, C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골라지게 되겠죠. 그 결과값을 다시 맥스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요 두 줄에 의해서 A, B, C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한번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프로그램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예, 빌드를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22, 10, 마이너스 5 이들 중에서 가장 큰 거는 22죠. 예, 22가 이렇게 제대로 골라져서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작은 숫자는 비슷하게 min이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서요. 이번에는 물음표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요 조건이 참이라면은 요게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거짓이라면은 B가 선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연산의 결과는 A, B 중에서 작은 값이 선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서하고 유사하게 한번 요 연산을 더 거치면요. C하고 한 번 더 비교하면은 A, B, C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이 민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중간값은 아직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맥스하고 민 이렇게 맥스하고 최대값하고 최소값만 지금 결정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10, 20, 100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중간값은 뭔지 모르는데 최대값은 100,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죠. 예. 이제 중간값을 찾는 건데요.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있으니까 제일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미드라는 변수의 중간값을 저장을 한다면은 A하고 B하고 C를 전부 다 더한 것에서 최소값하고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더한 것을 빼면은 결과적으로 중간값이만 남겠죠. 예. 그래서 여기도 %d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드 변수를 이렇게 찍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면은 사용자가 어떤 순서로 숫자를 입력하든지 간에 여기엔 최대값, 그다음에 중간값, 최소값 순으로 정렬이 돼서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빌드를 하고요.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임의로 뭐 마이너스 10, 100, 뭐 20 이렇게 세 개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크기 순서대로 120 마이너스 10이라고 정렬이 돼서 출력이 됐죠. 아무거나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100, 10, 1000 마이너스 1000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순서대로 110 마이너스 1000 그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면은 세 개의 종수를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방법은 꼭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여기서 제시한 것은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연습 문제입니다. 사이즈업 연산자는 주어진 데이터형의 바이트 수를 반환해주는 연산자다. 주어진 데이터형의 바이트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즈업 가로 열고 쇼트는 쇼트형이 2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수 2를 반환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캐릭터 쇼트 인트 롱, 롱, 플로트, 더블, 롱, 더블 0가 자료형 4죠. 자료형들의 바이트 수로 화면에 모두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예, 이거는 사이즈업 연산자를 이용을 하면은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작성을 해보죠.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예, 사이즈업 연산자는 예를 들어서 printf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사이즈업 연산자는 정수형 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d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사이즈업 뭐 캐릭터 이렇게 하면 캐릭터형의 자료형이 차지하는 바이트 수를 출력을 반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여기에 찍힐 겁니다. 이것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1바이트죠. 캐릭터형 1바이트입니다. 정보를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D키를 누르면은 한 줄이 복사가 되죠. 그래서 조금만 고치겠습니다. 이제 쇼트형은 사이즈업 쇼트 이렇게 하면은 쇼트형 데이터의 바이트 수가 표시가 되겠죠. 캐릭터는 1바이트, 쇼트는 2바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인트형하고 그 다음에 롱형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GCC에서는 인트형하고 롱형 모두 4바이트로 같습니다. 예. 보면 인트형도 4바이트, 롱형도 4바이트죠. 그 다음에 이제 롱롱형은 8바이트입니다. 먼저 빌드를 해야죠. 그 다음에 컴파일하면 롱롱형은 8바이트죠. 그 다음에 플로트형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여기에 정확하게 찍어보면은 4바이트죠. 그 다음에 마저 W형하고 롱 W형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W형으로 바꾸고 여기는 여기는 롱 W형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빌드를 하고 하면은 플로트형은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롱 W형은 16바이트입니다. 사이즈 오브 연산자의 피연산자는 자료형이 될 수도 있고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롱 W형 LDA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1.0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했다. 그런데 그 LDA라는 변수의 바이트 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사이즈 오브 연산자의 피연산자를 LDA라고 이렇게 주면 됩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쉼표 빌드를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여기 지금 16이라고 찍혀 있죠. 그러니까 LDA라는 변수가 차지하는 메모리 바이트 수는 16바이트다 라고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뻔히 아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본 자료용의 바이트 수는 이미 뻔히 알고 있는 그 정보죠. 굳이 왜 사이즈 연산자가 알고 있는 것의 바이트 수를 뭐하러 이렇게 번거롭게 알아내야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이즈 오브 연산자의 실제 사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클래스 객체라든가 객체 인스턴스에 뭐 차지하는 메모리라든가 배열을 이렇게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할 때 필요한 메모리 수를 계산을 한다든가 하는 좀 더 복잡한 경우에 바이트 수를 계산을 할 때 사이즈 오브 연산자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데이터를 알아내는 데는 굳이 사용이 되지 않지만은 사이즈 오브 연산자가 자료형이나 어떤 변수의 바이트 수를 알아내는데 사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